난 원래 정리벽이 좀 있었다. 좀 특이하다. 물건과 시간을 정리하는 일종의 강박 같은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이후 해야 할 일에 대해 항상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재확인하는 습관이다. 머릿속에 한꺼번에 많은 생각과 많은 거리들이 떠오르는데 이걸 단 하나도 놓치기 싫은 것이다. 그래서 보통 순간순간 메모를 한다. 예전엔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했지만 지금은 즉시 immediately 스마트폰에 적어 저장한다. 지금도 내 휴대폰은 나름의 아이디어 창고다. 아카이브 수준이다. 수년 전 거부터 바로 오늘 아침에 떠오른 영감까지 나름의 스케줄과 아이디어로 꽉 차 있다. 메모가 여건상 힘들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은근 스트레스였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 2배의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한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이런 습관, 생활 패턴이 거의 사라졌다. 할 일이 없어져서? 오히려 노동의 종류와 총량으로 치면 이곳이 많으면 많지 결코 적지 않기에 이 이유는 타당치 않은 것 같다. 할 일이 없어져서라기보단 해야만 하는 일이 적어져서, 남에게 맞춰야 하는 것보다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져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나도 모르게 허허 웃는 스타일이 아재가 다 됐다, 이러다 성인이나 도사가 되는 건 아닌지. 부지런해지고 건강해졌다. 이 마을에 입성하기 전 난 목 부위에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마치 큰 점 같은 일종의 갈색판 같은 게 목에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아이 손바닥 크기만큼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대략 2년여 동안 내 턱밑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별별 연고 다 발라봐도 사라지지 않던 그놈이 정착 1년쯤 지났을 때 거울을 봤는데 어다? 그게 다 어디 갔지? 이거 우연일까? 우리 댕댕이 진아, 이 녀석에겐 뒷다리 쓸개골 탈구로 의심되는 현상이 있었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잠시 절뚝거리고 산책하다 또 절뚝거리고. 그런데 마치 그동안 연기라도 해온 양 지금 이 모습을 보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또한 우연일까? 아니 무슨 기막힌 의술이나 인간요법을 쓴 것도 아니고 사이비 교주에게 전지전능 싸다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병이나 하다니. 굳이 이유를 찾아 붙인다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사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자연스레 앓던 병이 치유가 됐다 정도일 텐데, 사람인 나는 그렇다 쳐도 걔는, 아니 우리 강아지는 이 녀석에게도 시골 생활이 약이 되었단 말인가? 흙과 잔디 위에서 뛰어노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리 됐을까? 이건 시골, 전원의 마력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 같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금만 움직이고 일을 해도 땀이 비오듯 쏟아지니 체중 조절에도 은근 도움이 된다. 부지런해야만 산다가 아닌 그렇게 습관이 바뀌고 있는 듯하다. 해가 뜨는 걸 보며 일어나고 해가 지는 걸 보고 잠이 든다. 수면 리듬이 좋아졌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이다. 잠을 잘 자니 건강도 건강이더니와 생산력이 증가한다. 지금의 노동력은 모두 이 건강한 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게다가 운동할 맛이 난다. 귀촌 후 처음부터 운동에 진심인 건 아니었다. 이사 후 1, 2개월은 그냥 정신이 없었고, 그 후 몇 개월은 집다운 집 좀 만들어 본다고 이리저리 몸 쓰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후 겨울 한 번을 넘기고 나서야 몸과 마음의 여유가 찾아왔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침 저녁으로 시간적 빈틈이 열리기 시작했다. 어려운 거 생각할 거 없이 일단 걷기와 조깅부터 시작했는데 이번 영상을 기점으로 근력 운동도 다시 시작하려 한다. 아주 오래전에 멈춰서 녹슬었던 근육에 기름칠 좀 해보려 하는데 앞으로 그 빌드업 과정은 영상으로 기록해 보겠다. 독서량이 늘었다. 책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의 총량이 늘어났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노동이 늘었다. 절대적으로 그건 아니다. 시끄러운 알람이 아닌 맑디 맑은 햇볕이 고난 잠을 깨운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의 시간은 느릿느릿 비둘기호다. 도시에선 책을 펴고 30분도 앉아있기 힘들었고, 대형 서점 한 켠을 빌려 아주 가끔 사색을 하는 게 고작이었지만, 여기선 신기하게도
독서 시간은 느리게 가지만 책장은 빨리 넘어가고 글귀는 촘촘히 박힌다. 이 또한 과학적인 원인 분석을 하진 못했지만 기분이 좋아져서 기분이 그런 것 같아서 라면 그걸로 족한 거 아닌가? 시간 개념에 대한 변화가 나에게 찾아왔다. 뭔가에 대해 비로소 깨닫는 시간이 자주 찾아오는 건 참 큰 축복이다. 무력이 없어졌다. 우린 도시에 살며 아무래도 돈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쇼핑을 다니며 새 옷을 입어보고 지난 1년여 동안 외출복을 단 한 벌도 사지 않았다. 물론 출퇴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고 비즈니스 관계 맺기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쏠까 이런 변화와는 별개로 원래의 성향이나 습관 때문에 수시로 쇼핑을 나가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신상 아이템에 클릭질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원래 쓸데없는 낭비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성향도 있어서라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비교하고 대외적인 내 모습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니 내 자신을 치장하는 데 들어가는 일련의 소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도 물건에 대한 소비 감각이 둔해졌다. 자, 다 좋은데 당장 가고 싶어도 꾸준한 수입원이 있어야 귀촌을 하든 전원주택에 살든 할 거 아닌가 이렇게 투덜대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맞다. 경제력 유지가 관건이다. 함부로 귀농을 했다가도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인생의 실패를 맛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지금 당장 직장을 옮길 수 있는 또는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면 5도 2촌이라는 또 하나의 대안을 찾을 수도 있다. 소위 세컨하우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에도 5도 2촌을 하고 있는 부부가 계신다. 부평에 일터가 있는 터라 당장은 완전 귀촌은 어렵다 하신다. 금요일 저녁이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신다. 일주일에 만 이틀 머물다 가는 거지만 조경은 그 어떤 집 안 부럽게 가지런하고 텃밭은 그 어떤 집 안 부럽게 아기자기 풍성하다. 아주머니는 날 보면 항상 그러신다. 꽃을 가지 익으면 놔두지 말고 마음대로 놔다 드셔. 무시로 사람들을 초대해 고기 파티도 여신다. 내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의 로망에는 바베큐가 들어가 있다. 바람 솔솔 부는 저녁녘에 파랗게 때로는 노랗게 물드는 볕눈을 벗삼아 지글지글 육즙 짜내는 삼겹살과 목살을 뒤집고 있노라면 한 주간의 고됨과 번민 등은 숯불 위로 떨어지는 기름과 함께 사라지리라. 돈 주고 빌린 펜션이 아니기에 고기 맛에는 자부심이 녹아있다. 그러니 얼마나 더 꿀맛이겠는가. 물론 뒤처리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도 그게 그렇게 재밌고 맛있나 보다. 거듭 말하지만 번거로움이 싫으면 그냥 아파트가 애답이다. 심지어 여름 휴가 때도 별일 아니면 이곳으로 오셔서 나흘 정도 푹 쉬다 가신다. 마치 나만의 별장에 오듯 들어오고 나가시는 부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다. 그들에게는 텃밭 가꾸기도 그저 힘든 일부일 뿐이다. 이 외에도 내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도 5도 2촌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들뜬 곳이 생겼다. 솔직히 귀촌의 여건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면 5도 2촌부터 시작해보고 추후 은퇴 후 귀촌을 생각해도 될 것이다. 세컨하우스가 꼭 거창해야 할 필요가 있나? 오두막이면 어떠하랴? 더욱이 살짝 망설이는 이들에겐 참 실속 있는 삶이지 않는가? 주중엔 도시의 맛, 주말에는 시골의 맛, 두 가지 옵션을 모두 맛볼 수 있다니 뭘 더 바랄까? 오늘은 여기까지다. 한밤중 여름 내 차냈던 이불을 가슴팍으로 끌어당긴다. 벌써 가을의 문턱인가?